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협상과 알래스카 가스관 한국 미국 공동 개발이라는 제목의 영상 제2편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고 또 그 관세 폭탄을 무기로 지금 전 세계 각국과 통상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한 규정을 다 해소해서 미국의 무역 흑자를 늘리겠다라는 전략인데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좀 다른 무역 상대국에 뺏어내겠다라는 좋게 보면 협상이고 나쁘게 보면 공갈 협박, 갈취 협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대국은 미국이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곤혹스러운 처지인데요. 미국은 특히 이 5개국,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 이 5개를 꼭 집어서 우선 협상을 하자 이렇게 발표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좋은 점은 있어요. 일단 동맹국이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좀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동맹국이라고 해서 경제도 봐줄 것이냐? 그건 너무 앞선 기대다. 오히려 최근 미국 고위 관계자들 발언을 보면 동맹국이 더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도 오히려 더 많아질 수가 있다. 어쨌든 길고 짧은 것은 협상에 이제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요. 이 협상에서 여러 가지 어젠다 중에서 지금 알래스카 LNG 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6가지의 한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한 거, 이를테면 조선이라든지 미국산 LNG 수입을 하는 문제라든지 방위비 문제, 또 무역협상 균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알래스카 LNG가 당분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그 왼쪽 북부, 그러니까 서북부에 위치한 거대한 땅입니다. 이 알래스카 북부는 북극하고 접해 있습니다. 사실은 북극인 셈이죠. 그런데 알래스카 북쪽 끝에 엄청난 LNG가 지금 함유되어 있어요. 이미 거기에 엄청난 LNG가 있다는 사실은 20년 전에 탐사가 됐고 또 시추도 이미 성공해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LNG를 좀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팔므로써 미국의 국제 수지를 흑자로 만들어 보자는 이런 꿈이 상당히 강렬해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트럼프 1기 때 또 알래스카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알래스카의 LNG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LNG가 묻어져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문제는 그 땅이 동토의 땅인 거예요. 엄청난 얼음 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얼음이 녹는다면 쉐빙선으로 얼음을 자를 수만 있다면 그 바다에 북극의 바다에 유조선을 대고 가스를 퍼내면 엄청난 경제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가스관은 도저히 배로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빙하 속에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땅도 아니고 빙하 밑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캐내려면
빙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 기술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물론 현대의 우리 인류의 기술로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지만 과연 빙하 속에 저 밑에 LNG를 꺼내서 경제성이 있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상하 양원, 미국의 캐피탈 힐, 미국 의회죠. 여기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국이 LNG의 알래스카산 LNG 가스관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확인된 바로는 논의는 했지만 우리가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LNG를 한국으로 들어와서 좀 개발하라.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보면 사실 이것은 기회이자 또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성 있는 LNG를 개발한다 그러면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더구나 알래스카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가깝습니다. 태평양이 있긴 있지만 유럽에 가려면 엄청난 미국 대륙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냥 LNG 유조선을 띄우면 바다 건너 바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 요 3개국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3개국 자본이 들어와서 같이 좀 개발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회죠. 그런데 이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돈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투자 실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엑슨모빌이라는 회사의 철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석유, 시추 및 또 정유 회사 하면 엑슨입니다. 자, 2등이 모빌이었는데 엑슨과 모빌이 약 15년 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엑슨모빌이라는 회사한테 알래스카가 원래 이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래스카가 철수했어요. 물론 이유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겠다. 뭐 또는 이 엑슨모빌의 내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석유 개발 회사인 엑슨모빌이 우리 못하겠다고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덥석 잡기가 좀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알래스카 원유가 기회와 또 금이 보장되는 또 많은 이 투자의 과실이 보장되는 대박이 난다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통상 압력을 가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 신신당부를 해야 될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한국 좀 해줘. 안 하면 관세를 더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알래스카 가스관의 개발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 요인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대목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한덕수 정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새 정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올 텐데 근데 다급하게 어떤 결정을 잘못 해놓으면 이게 우리한테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통상 압력으로서의 이 알래스카 가스관 공동 개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협상을 안 하거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회피해버리면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이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 알래스카란 땅, 베링이라는 사람이 처음 탐험에 성공했는데 러시아 돈, 당시로서는 소련 돈으로 했기 때문에 알래스카 땅의 소유가 소련으로 넘어갔다. 표트르 1세 때라고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련 땅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미국으로 넘어왔느냐? 자, 이 대목도 지금 오늘날 알래스카의 경제성이나 알래스카 주변의 그 개발 환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집어 넣었는데요. 자, 지금 알래스카가 베링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게 1741년입니다. 1741년.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소련이 당시 러시아 제국이 소유하고 있었더랬거든요. 여기서 러시아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누렸냐면요. 모피, 곰이라든지 각종 그 에스키모 등지에서 사는 동물들의 가죽과 그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모피 무역이 약 150년간 계속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점에 달한 게 1740년부터 1850년까지 100년간 여기는 정말 모피가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겨울에 입고 다니는 털이 북숭북숭하게 달린 그 모피는 대부분 알래스카 산이었고요. 지금도 알래스카는 모피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유명하죠. 그런데 워낙 많이 잡아서요. 180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모피 사냥하기가 특히 비버 같은 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은 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크림반도 전쟁이라는 게 터졌어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거대한 섬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인데 약 10여 년 전에 러시아가 강제 점거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돌려내라 이러는데, 자, 이 러시아는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는 얼지 않는 바다, 부동항이 잘 없습니다. 북쪽에 엄청난 바다가 있지만 다 꽁꽁 얼어 있다고요. 동쪽에 블라디보스톡 하나 정도가 부동항이에요. 근데 그것은 일본에 막혀 있고 유럽으로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제한이 있죠. 러시아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바다가 흑해고 그 흑해에 접해 있는 대륙이 바로 크림반도라는 곳이에요. 여기 원래 오랫동안 터키가 점거하고 있다가 이게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는데요. 여기에 이제 1800년대 후반에 터키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 크림반도의 소유권을 둘러싸고요. 그때 영국이 이제 투르크와 함께 튀르키예라는 나라죠. 한때 터키라고 불린 나라. 이것을 러시아에 주면 안 된다. 자, 러시아와 영국 간에는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가지고 오랫동안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러시아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영국과 오랫동안 그레이트 오아라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조선 정부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청일 전쟁으로 청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러시아하고 굉장히 관계를 가깝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러시아 대사관이 들어왔고 지금 정동에 그 대사관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고종 황제는 민비가 죽고 나서 명성황후 부인이 죽고 나서 일본의 공세에 너무 공포 도대체 살질 못하겠다 하면서 러시아 대사관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한반도까지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당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영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 유명한 영일동맹, 일영동맹. 그래서 러일 전쟁을 영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이기고 한반도에서 일본의 독점적 지휘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림반도에서도 러시아와 영국이 정통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물자가 소요됐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전쟁은 결국 돈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경제력이 뒷받침 안 되면 전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영국과 싸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때 미국이 제안을 합니다. 러시아 당시 제국에게요. 당신들 전쟁 때 돈도 많이 들 텐데 이 지금 모피도 잘 생산이 되고 있지 않는 이 알래스카 땅 우리한테 팔면 어떨까? 자, 그때가 1867년이었습니다. 1867년에 슈워드라는 유명한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부터 국무장관을 했고요. 외교의 달인이다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크림반도 사건을 활용을 해서 러시아에 접근을 해서 이 알래스카를 돈 주고 사옵니다. 그때 매입 가격이 720만 달러예요. 720만 달러. 자, 720만 달러 하면 뭐 우리 돈으로 한 8, 90억 정도요? 물론 그때 돈 가치와 지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액면상으로만 놓으면 8, 90억 정도 된다면 강남에 아주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한 채면 알래스카를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슈워드가 이 알래스카 땅을 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미국 언론들은 한결같이 슈워드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딜을 했다. 슈워드의 바보짓 또는 슈워드의 얼음상자, 그 얼음상자가 왜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슈워드가 사오고 나서도 이 땅은 버려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땅을 사온 게 1867년도예요. 67년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정확하게 29년 후에 이 알래스카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골드러시가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던 슈워드, 이미 돌아가신 슈워드가 영웅이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알래스카에 이주를 하고 거기를 개척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군사기지로나 지하자원,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알래스카 LNG 개발에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알래스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전진기지를 만들고 개척을 하고 또 경제성 있는 LNG를 만들고 그러면 전 기대가 사실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딜이죠.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겠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관세 때문에 다급하니까 또 청권이 며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등등으로 좀 졸속 협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잘만 하면 알래스카가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여기에 엑슨모빌은 못한다고 떠났지만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 진보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나라가 이런 개발 기술, 이런 데 세계적인 어떤 명성이 있고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 개발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명박 시대에 자원 외교한다고 해서 그 광물, 광산 같은 거 비싸게 잘못 샀다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었습니까? 그런 어떤 그 과오를 되밟아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알래스카 가스전이 뭔지에 대한 좀 눈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김대호 박사 TV 영상에서도요, 알래스카와 관련된 소식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